아, 두 분이 아주 뭐 진짜 그 예측한 게 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전 변호사님. 아니 어쨌든 뭐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주축으로 이제 하시고 이쪽에서 또 이제 이렇게 또 호응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재밌다고 예언할게요. 예언을 하셔가지고 95살까지 사고 96까지 살고.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은 몇 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120세. 거북이의 수명을 꿈꾸시는 거예요? 거북이는 500세. 아니 잠깐만 우리 얘기 나왔을 때 재밌는 얘기 하나 합시다.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 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이 하느님 딱 있어가지고 넌 사람으로 하는데 네 원하는 짐승으로 태어나게 해줄게라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은데. 아니 뭐 태어났으면 없다면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없다면 뭐로 태어날래요? 그럼 저는 조류를 택할 것 같아요. 설계. 네. 설계. 그래. 그냥 대답해야 돼 이럴 때는. 저는 그냥 판다로 하겠습니다. 판다. 네. 기움을 받는. 역시 예능. 그래 그래 판다 닮았네. 네, 판다. 예. 나한테 물어봐요. 뭔데요? 하루살이. 생각을 못하는 생명체로 태어났는데 왜 길게 살고 싶어요? 하루 만에 빨리 죽어야지. 결국은 본인의 이 얘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우리를 지금 소품으로. 그게 아니고. 아니 얘기 뭐 많이 못 들으셨어요? 저? 얘기 많이 들었지. 전스타라무스라고. 예? 전스타라무스. 원래 그래요. 내가 예. 27, 8에 예. 내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실제. 전도사. 그때 내가 사주 관상을 많이 봐주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기가 사라져서 평범한 사람이 되더라고. 만약에 내가 계속 그 봤으면 지금쯤 아마 재벌가의 운명을 점치고 그리고 이 정치계 유력 인사들 권력자의 운명을 점치고 너는 내일 당비대 가니까 지금부터 몸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저거는 저기 지난번에 그 저기 옥새 투쟁은 정말 그거는 진짜 대단한 어떤 그런데 그게 쉬운 거예요. 그 사람 그 갈 데가 산밖에 돼 있어요. 다리 위에 다리 위에 갔었잖아요. 영도 다리. 글쎄 산 부산 다리 위에 산 부산이요? 부산. 어저나 이분은 그래도 사실 이제 그 금배지 어떤 뭐 한 8분홍선까지 갔다가 그 저기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도장 들고 이제 뭐 부산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아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그 공천을 주었다 하더라도 네네. 유승민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네.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경쟁이 붙잖아요. 그런데 지지도는 유승민 의원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러니까 당선될 가능성도 유승민 의원이 더 높을 건데 이거 우리가 또 한편 다른 이면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겼다면 유승민 의원은 더 스타가 됐겠죠. 그렇지. 지금 그 대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1등이었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이제 많이 친박계에서 나왔다고. 일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김무성 대표는 지금 비박계 중에 자기와 경쟁자가 될 사람 이게 겁나잖아요. 그 유승민 의원이 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김무성 그 대표가 옥새 투쟁을 한 데는 하나는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기 존재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건 뭐 이제 쉽게 생각할 또 수 하나는 유승민 의원을 더 스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을 살려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친이계는 후보가 없잖아요. 친이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그걸 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친이계도 자기 쪽에 넣어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쁜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인 술수가 깊은 분으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머리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전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무대가 아니고 방금 년 전에 떡장수 무대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막 들리니까 네. 저는 그런 깊은 정치적인 수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도 지금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 당이 다 네.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안 싸워. 네, 그렇죠. 참어 서로. 이번에 이제 참았잖아요. 예, 서로 참아요. 새누리당도 그렇죠. 뭐 친박 비박 참고 예. 그래서 3대3 나온 거고. 예, 더민주도 참고 예. 지금 안 참는 거는 국민의당밖에 없어. 시끄러워 거기는. 어?
거기도 좀 약간 참아야 되지 않아요? 거기도 좀 참아야 되는데 아니, 막 지금, 참고 있어요. 이제 예, 합했어요. 거기는 아직 역사가 짧은 당이라 아직 못 참는 거야. 네네네. 이제 이 오래된 당들은 선거 때 안 참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많이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참아서 어쨌든 이제 2번 다시 준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참은 예, 거지. 예. 근데 그 사실은 내용을 보면 더민주의 모든 사건들이 예. 다 김종인 대표의 욕심이나 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에요. 비례대표 칸막이 친 거라든가 뭐 전략공천을 4명, 7명 했던 거라든가 뭐 왜 비대위원들이 석고대죄를 했는지 이런 것밖에 네네. 모르잖아요. 예.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김종인 대표는 정당을 잘 몰라요. 정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밑에서 와서 뭐 칸막이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랬는데 아하. 나중에 중앙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분이 좀 그러니까 약간 화가 니들이- 났구나. 니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시켰냐. 아하. 내가 시킨 거는 내하고 나머지 2사람하고 3명만 전략공천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일 터지니까 또 조정안을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서 나한테 결제 맡으러 와? 오기 전에 언론에 다 흘려놓고 이래갖고 시끄러진 거예요. 근데 저기 그렇게 저기 조언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거 시기에 또 누가 그랬다고 그러면 뭐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했다고 그러면 또 화내고 없다고 그러면 또 화내고 이러니까 미루어 짐작하시기 예, 바라고요. 예. 그렇게 예, 됐고 예. 더민주에서 이른바 김종인 사태 네. 그 1년의 소용돌이가 있고 나서 그 전까지 이제 호남 지역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좀 잘 나갔는데 네네네. 이게 또 확 바뀐 거야. 아하.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러면 야권이 분열돼 있어 어렵고 그 말은 나도 하지. 나도 당대표 시켜줘도 그 말 해요. 그런 거 극복하라고 당대표를 모셔온 거지.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권이 분열돼 있고 뭐 어쩌고 그 말 누가 못해요. 그렇게 선거를 치러요. 치르고 나서 이건 비대위 체제니까 계속 갈 수가 예, 없어요. 그렇죠. 총선 끝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대선 관리 들어가니까 체제로, 대선 예. 국면을 관리할 당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해가지고. 예. 그럼 그때부터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냐고 또 싸울 거야. 김종인 대표가 거기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집에 가시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가시든 못 달고 가시든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아니, 다르지만. 대권을 노리면 당권에 출마 못해요. 여든 야든. 대선 후보 나와도 택도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게 아니 봐요. 본인이 방송하신 이래로 가장 원석이 제일 높으셨어요.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에 본인의 색깔을 더 강하게 내면 반드시 파일름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탈당하고 집에 가시면 국회에 배지 다 떼고 가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탈당은 안 하신다고. 안 하고 이제 내부에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들이 몇 사람 있어요. 네. 벌써 몇 사람 만들어졌고 이 문재인 대표가 단일 대우로 생각했던 그 꿈은 문자들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비주류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하튼 이제 더민주 그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이라는 이 큰 강을 건너가야 될 지도부를 선출해야만 돼요. 그럼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친박 비박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관리자를 어느 쪽에서 세우냐에 따라서 유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는 황우여 대표가 이번에는 아마 이제 최경환 그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권 선거에서 또 친박이 지면 그럼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새누리당도 여하튼. 머리 아프기로 치면 더민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새누리당의 미래는 재련해 보입니다. 재련해 보입니다. 재련해 보입니다. 야당이 깨져 있잖아요. 여당도 깨집니다. 반드시 깨져요. 야당은 선거 끝나면 합쳐져요. 이 국민의당이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합쳐지고 안철수 의원이 낙선을 한다라든가 네. 이래서 대권 주자가 사라져버리면 합쳐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국민의당은 제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과 비박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분열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오면 예? 새롭게 자기들만의 단일 대우를 구성하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친박이 당권을 잡으면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박이 또 당권을 잡으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겠죠.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네. 그런 그림으로 보이고요. 더민주는 더민주대로 그럼 과연 누가 당권을 쥘 거냐. 생환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진영이 새로 짜여질 거예요. 그리고 네.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냐는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1대 49의 확률로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하. 3번 당하고 2번 당이. 그렇게 되면 내부가 복잡해지면서 여하튼 김종인 대표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뭐 대선 후보로 나왔다. 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나는 올 연말에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다른 정계 개편. 이 예컨대 나는 국민들이 그때까지 썰전해야 되겠네. 지난주에 돗자리 펴시더니 아주 이제는 아주 먼 곳까지 내다보시네. 아니 국민들이 참지 못해요.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